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10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금 전에 공식 선출이 됐습니다. 마지막 서울 지역 경선에서도 51.37% 가반수를 넘어서 전체 합계 누적해서 50.29%로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만약에 과반이 안 됐으면은 2위 이낙연 후보와 한 5일 후에 결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면서 바로 본선에 직행을 했고 이제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캠프를 구성을 하고 또 본격적인 이 본선에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공약도 제시를 할 것이고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대선 후보로서 집권당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이재명 후보가 몸통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수천억의 이익금의 행방, 정치 로비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무죄로 만들어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 뇌물설, 여러 가지 이 대장동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환호성을 올렸지만은 민주당 안에서 일부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근심 어린 눈초리로 이재명 후보의 출범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대장동 몸통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다가 이낙연 후보, 2위를 했던 이낙연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은 나중에 이재명이 구속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죠. 민주당 안에서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는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의 핵심 신복인 유동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유동규가 앞으로 구속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어떤 폭로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데 수사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검찰 수사뿐이 아니고 지금 모든 언론이 대선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폭넓고 깊은 심층 취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연루설이 뭔가 하나가 또 터져 나올 수가 있죠. 결정적인 게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면은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그렇다 치고 또 골수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했던 한 30%가 넘는 이낙연을 지지했던 30%가 넘는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추미애, 박용진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그 본선 경쟁력이 의심이 되는 정권 재창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이 혹시라도 떨어지는 그 이재명을 지지를 할까? 그리고 또 중도청에서 만약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계속 쏟아지면은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보면은 좀 불안한 거죠. 상당히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은 됐지만 일단 지지층 결집을 해서 선출은 됐지만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위 주자 이낙연 후보가 오늘까지 이재명이 당선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오늘까지 이 후보 교체론을 비슷하게 띄웠습니다. 후보 교체론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캠프에서는 후보 교체론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직접 말은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 서울 지역 경선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그 연설회에서 마치 경선 이후를 염두에 두는 듯한 아직 경선은 끝나지만 나중에 대선 후보 등록할 때, 대선 후보 등록할 때도 실제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이낙연 후보가 했습니다. 오늘 연설문의 행간을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오늘 본인이 연설할 때는 패배가 확정된 시점이죠. 그 시점에 대장동 개발 비리가 민주당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재명의 앞길이 아니고 민주당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의 위기다. 이재명 위기가 아니고 민주당의 위기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이대로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이 위기를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권을 다시 보수 쪽에 넘기게 되니까 이런 위기를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경선 이후에도 불안과 위기가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낙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경선 이후에는 희망과 승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 물론 오늘 마지막 투표에서 결단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불안과 위기가 계속되면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고 특히 여기는 캠프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나오는 후보 교체론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캠프에서는 그동안 계속 후보 교체론의 군부를 지펴왔습니다. 과거 사례까지 막 검토를 했다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후보 교체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있었지만은 가장 크게 한 2번이 있었는데 이제 이회창 때 한 번 있었고 노무현 때 한 번 있었는데 공통점은 당시 여당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여당의 비주류였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친문 쪽의 비주류죠. 비주류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겁니다.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는 주류가 YS의 민주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창이 민정계, 비주류의 민정계의 지원을 받아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죠. 그런데 바로 두 아들 병역 의혹이 나왔습니다. 병풍이 일어났죠. 나중에 이것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김대엽 씨가 나타나서 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지율이 떨어지니 민주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대안으로 인재 이야기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2002년 노무현도 가까스로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후보가 됐지만은 비주류였죠. 그때 주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 동교동계였습니다. 동교동계는 경선에서 이인재를 밀었는데 그때 이인재가 민주당에 합류를 했죠. 이인재를 밀었는데 결국 노무현이 후보가 되니 어떻게 흔들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 노무현의 지지율이 후보 시절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이 과정에서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협의회 기억나실 겁니다. 후단협 이것을 출범을 시켜서 정몽준 당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던 정몽준의 인기가 막 올라갔죠. 그래서 정몽준으로 사실상 교체하기 위해서 후보 단일하라는 이런 명분을 내걸어서 노무현 후보 축출해 놨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해창, 노무현 다 축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해창은 본선에서 떨어졌지만 노무현은 본선에서 또 당선돼서 대통령까지 됐죠. 어쨌든 이렇게 이 후보 교체론이 성공한 적은 없지만 그런 시도는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자, 2가지 경우입니다. 이재명이 후보 교체론에 직면하는 경우는 하나는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의 이탈 이런 걸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특히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누구에게라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혀 당선이 어려운 정도로까지 절반 정도로까지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 당연히 후보 교체론이 나오겠죠. 또 하나는 이것은 확실한 명분이 되는 것인데 대장동에 연루됐다는 핵심적인 정황 증거가 나와서 구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속이 되면은 그때는 구속 상태에서 후보로 계속 내세우기 그렇죠. 그래서 그때 후보 교체론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은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투쟁으로 들어가고 친문이 지금 주류 세력이죠. 친문이 제3의 후보를 내세울지 아니면은 2위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했으니 신주류 친문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낙연을 내세울지 자 그런 상황이 또 지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경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지금 경선이 이재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선에 출마했던 이낙연은 별도로 출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면서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했을 때 선출된 후보자가 유고가 됐다. 그 명분으로 그 경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새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당원 당규는 그냥 바꾸면 되죠. 전당원 투표를 하든지. 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특히 이 지지율 저하 또는 구속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은 오늘 일단 후보가 됐어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아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은 나름대로 대선 본선 준비를 하고 캠프를 꾸리겠지만은 한쪽에서 이번에 낙선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아마 새로운 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외에 지금 언론이 그 대대적으로 대선판을 취재를 할 텐데 지금부터 그 언론의 취재에 따라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느냐, 이재명 연루가 된 증거 대장동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후보 교체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코스 일조 그 하나의 그 절차가 돼 갈 수도 있다. 후보 교체론이 확산이 돼서 정말 후보 교체까지 갈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주변에서 계속 후보 교체론을 놓으면서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자, 그 정도까지 오늘 송무권의 대들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